한 명의 남자와 16명의 여자가 산으로 도망쳐 나라를 회복하고 번식에 힘썼지만 정말 성공했습니다. 불가리아의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 군대의 추격을 받은 크리스토가 16명의 여성 동포와 함께 전투를 피해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하고 성공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끝에 그들의 후손들은 마침내 후거 전쟁을 일으켜 불가리아 제2왕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에 직면한 불가리아 사람들의 회복력과 용기를 증언합니다. 크리스토와 16명의 여성들은 어떻게 산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번식을 통해 불가리아의 두 번째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역사적 우연과 우연. 크리스토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 7세기 초, 불가리아 왕국은 동로마 제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불행히도 불가리아 왕국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불가리아 국가를 구하기 위해 트라바니스 왕은 인구의 일부를 그리스로 보내 피난처를 찾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가리아인의 생존과 번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토의 조상도 포함됩니다. 탈출하는 길에 파르나서스 산맥 지역에 접근했을 때 탈영병들은 동로마 제국에서 온 추격자들과 마주쳤다. 동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리스토는 파르나소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숲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몇 마리의 토끼를 죽인 다음 뒤쫓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사냥했으니 와서 나를 쫓아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걸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어. 추적 중에 크리스토가 발견되고 그 뒤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적군은 그가 파르나시스 산맥에 있는 자유의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여 추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토가 지나온 곳에서 트레일은 끝이 났다. 크리스토는 탈출하는 동안 그 산맥이 매우 외딴 곳에 있어 피난처를 찾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여성 생존자를 이끌고 산속으로 도망쳐 은신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곳을 피난처로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안전한 보호와 생존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크리스토와 16명의 여성 동료들은 파르나시시아 산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조용한 산간 지역에서 16명의 여성 그룹이 식량을 찾아 매일 교회 마을에 몰래 들어가고 크리스토는 산에서 혼자 사냥을 합니다. 이 집단은 산과 숲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찾기 위해 숨겨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크리스토의 임무는 그들을 보호하고 광활한 산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도전에 함께 맞서기 위해 서로를 의지합니다. 산에는 늑대가 많고 모든 사냥은 생존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산에는 많은 늑대가 있으며 사냥을 나갈 때마다 삶과 죽음의 시험입니다. 구불구불한 산에는 늑대가 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냥은 그들에게 실존적 도전입니다. 산에는 많은 늑대가 살고 있으며 모든 사냥은 생사를 건 경쟁입니다. 16명의 여성과 함께 산에서 수십 년을 보낸 크리스토는 살아남아 불가리아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재생과 민족 회춘. 추적 결과 16명의 여성 중 14명만이 살아남았다. 상황은 끔찍하지만 크리스토와 그의 팀은 산에서 그들과 함께 새끼를 키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16명의 여성 모두 성공적으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산과 숲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14명의 여성은 총 9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고 그중 1명은 불행히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9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14명의 여성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9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지만 불행히도 그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속의 생활 여건은 열악한데 14명의 여성이 9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았지만 한 명의 작은 생명은 살아남지 못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이 여성들은 생물학적 자녀와 결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이것이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것은 무력하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 16명의 여성의 후손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혹독한 산악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산과 숲에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후손은 약 20명에 불과합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소수만이 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산속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파트너를 갖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과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집단이 근친 교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 번 반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몇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인관계 선택의 중요성과 복잡한 문화 환경에서 개인의 필요와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반영합니다. 미래 세대는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대의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및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감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결혼과 친족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인식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크리스토에게 다가가 우리는 같은 인종에 가까운 친척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선천적 결함이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들은 확실한 답을 기대하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우려와 호기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친혼 자녀를 낳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혼과 자녀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염려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미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은 전문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그들의 걱정을 본 크리스토는 불안해하지 마. 너희 조상들이 도망칠 때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그리스로 피난 가게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에는 친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의 대답에 20명의 후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각자의 파트너와 손을 잡고 결혼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몇 세대 후 20대 사람들도 자신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조부모가 가정했던 것처럼 선천성 결핍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뛰어난 지능과 용맹성을 보였으며 신체적으로도 똑같이 강하고 강력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20대째 가업을 이루고 있는 가족은 18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20명이었습니다. 험난한 산악 환경 속에서 불행히도 일부 남성 후손들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녀와 손자녀들 중 1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이처럼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족들이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겪어왔음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 세대에 걸친 번식 후에 20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중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18명 중 일부는 혹독한 산악 환경에서 불운을 겪었습니다. 결국 14명의 후손만이 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4마리의 새끼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은 바깥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리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오늘날의 불가리아가 조상들이 죽었을 때와 매우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리아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군대에는 14명의 후손 중 한 명인 크리스토의 7째 손자인 아스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군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스파어는 그 중 한 명이며 가족의 명예와 유산을 대표합니다. 불가리아 군대에서 어스파어는 뛰어난 성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용감한 지도력 아래 불가리아는 동로마 제국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불가리아의 영토 보전을 보호했습니다. 결론. 그 후 불가리아 국민은 아스파르를 왕으로 선출했는데 이는 불가리아 제2왕국의 공식 수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의 신 크리스토는 뛰어난 공헌으로 시성되었으며 그가 불가리아의 재건을 위해 걸어온 길은 인상적입니다. 그 결과 크리스토는 불가리아의 자유의 신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의 복원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존경받는 자유의 신 크리스토가 그의 전설적인 여행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의 신 크리스토는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영예를 안았으며 그가 회복을 위한 길은 장엄하고 놀랍습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크리스토는 놀라운 회복의 길을 택했습니다. 역사에는 많은 우발적인 힘이 있으며 이러한 힘은 일부 이야기에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에 있어 우연의 영향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민족 부흥의 길이 전통적인 정치적, 군사적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이 국가의 번영을 주도하는 고유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장을 재배열한 후 우리는 국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전통적인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접근은 민족 재생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이야기는 국가 부흥에는 한두 가지 고정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능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군사적 수단 외에도 국가의 부흥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으며 국가 부흥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지속과 번식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 요컨대 미래 세대의 지속이 중요합니다. 고대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의 부흥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재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보여주며 민족의 생명력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후계자가 있어야만 국가의 번영과 국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인구 재생산은 한 국가, 더 나아가 한 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또한 16명의 여성이 국가 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역사에서 여성의 중요성과 그들이 가진 힘을 강조합니다. 산으로 피신하는 동안 크리스토와 16명의 여성들은 놀라운 창의성과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자손을 번식시킴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인내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경에 직면하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탄할 만하며 인류의 위대함과 삶의 끈기를 보여줍니다.